43페이지 15번부터 다시 이제 13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43페이지 15번으로 여러분 펴서 준비해 주세요.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 침투액이 침투 시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침투액이 말이죠. 침투 시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침투액 종류, 예측 결함 종류, 시험체 재질 등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근데 시험체 무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무게하고 크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또 와전류가 나와 있습니다. 와전류 시험은 우리가 이제 ET 또는 ECT라 한다는 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유도 시험이다 라는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유도 시험이라는 이 언어를 보면은 우리가 와전류 시험 할 때도 전류가 있습니다. 전자유도 시험도 이렇게 전자유도가 있으니까 이 시험은 어떤 재료가 적용이 되느냐? 당연히 그렇죠. 전기가 통하는 재료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체, 도금막이요. 도금막 두께는 필수적입니다. 전도체, 도금막 두께 측정하는 데 맞습니다. 철강 재료의 결함은 결함인데 표면 결함 탐상이 맞아요. 비철금속 재료 재질 시험도 맞습니다. 그런데 세라믹에 존재하는 미세균열 탐상이다. 세라믹은 이게 뭐냐면은 전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라믹 내에 존재하는 미세한 균열은 대표적인 표면결함 탐상법인 PT와 MT, ECT 등으로는 이 세라믹은 뭐냐면 다공성 재료이기 때문에 탐상이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비파괴 검사 방법 중 비금속 재료의 결함 탐상법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있는데 금속이 아닌 것에 적합하지 않은 자본 탐상 시험은 요 밑에 MT인데 강자성체, 대표적인 게 철, 니켈, 코발트입니다. 여기에서 주로 검사를 합니다. 철, 니켈, 코발트.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호이슬러 합금이라는 것은 이 호이슬러 합금이라는 그 각각의 금속 원소들은 강자성체가 아닌데 알루미늄이나 구리 이런 것들 합금해서 만드니까 강자성체가 되더라. 그런데 우리 대표적으로는 철, 니켈, 코발트가 강자성체이다. 호이슬러 합금도 강자성체인데 개개 그 합금들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분석해 보면은 강자성체는 아닙니다. 침투 탐상시험은 그래서 자본 탐상시험은 요 강자성체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게 뭐 별로 많이 쓰이겠느냐 이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철이나 니켈 이런 것들은 특히 철 같은 거는 금속 재료 중에서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많이 쓰인다. 침투 탐상시험 PT는 세라믹과 같은 다른 재료는 다 되는데 세라믹과 같은 다공질 재료는 불가능하다 하는 거 알아두십시오. 작은 열처리 스케일 이거는 주로 산화철입니다. FEO. 작은 이제 높은 온도에서 열처리를 하거나 높은 온도에서 열강 가공을 할 때 이 철은 산소와 결합을 잘합니다. 그래서 산화철 FEO가 많이 되는데 스케일 부착되어 낀 시험품 검사에 가장 적합한 자본은 해놨습니다.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 스케일 같은 게 그 철강 제품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에 철강 제품하고 비슷한 회색이나 이제 자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흑색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적색이나 이거는 백색 자본을 하면은 색채 대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백색 자본을 쓰면은 좋다. 그 밑에 설명 있죠. 그 밑에 여러 자본 중 작은 열처리 스케일이 부착되어 끼어있는 시험품의 검사에는 색채 대비가 뚜렷한 것이 좋다. 색채 대비가 뚜렷한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죠?
색채 대비가 뚜렷한 것이 좋다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A형 대비시험편. A형 대비시험편은 표준시험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알루미늄 대비시험편도 맞습니다. 알루미늄 대비시험편을 줄이면 A형 대비시험편인데, 알루미늄 대비시험편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놨습니다. 시험편 제작이 용이합니다. 알루미늄은. 그 다음 미세균열 형성 가능합니다. 장시간 반복 사용 시 균열 재현성, 균열이 이제 이게 막히거나 이래가 좀 약품 뿌려도 이게 좀 악화가 됩니다. 오래 쓰면은. 자, 나의 균열 폭이라든지 깊이 조정 가능하다. 요거는 아닙니다. 알루미늄 대비시험편은 균열 폭이라든지 깊이 이거는 침투에서는 좀 잘 안됩니다. 자, PT 표면 결함 탐상의 우수하나 균열 폭 그 다음에 깊이 측정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공보다 투자율을 적게 가지는 물질을 우리는 반자성체라 한다. 진공보다도 투자율이 적은 거, 전기를 공급했을 때 투자율이 잘 없다, 투자가 잘 안된다, 자장이 투자가 안된다. 이거는 반자성체입니다. 반자성체는 투자율이 10의 마이너스 5, 10의 마이너스 8분미로 아주 작습니다. 자성체에서 자속 밀도는 B입니다. 자기장 세기는 H를 표시하는데, 그러면 투자율은 뭐냐면 H분의 B이다. H분의 B이다. 자장의 세기분의 그 자속 밀도,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강자성 물질에서 자화력을 증가시켜도 자기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점에 도달할 경우 이 검사체는 어떻게 되었다고 하느냐면 자기포화, 포화점이라고 합니다. 자기포화는 뭐냐면 자력을 이렇게 쭉 증가시키면 자기가 계속 늘어나는데 어느 점에 가면 더 이상 안 늘어납니다. 이걸 자기포화, 포화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 탐상시험 MT죠, 그죠? 왜 MT냐? 매그네틱, 자석, 가루, 매그네틱 파티클 테스트. 그래서 MT입니다. P는 적용을 안 하고 그냥 MT라고 합니다. 자, 자본 탐상시험을 적용할 수 없는 재료는, 요거는 역설적으로 자기 변태점이 있는 강자성체, 철, 코발트, 니켈은 잘 되지만 알루미늄은 안된다. 초음파 탐상검사 UT입니다. 그래서 표면에 1파장 깊이 정도의 매우 얇은 층에서 에너지 대부분 집중해 있고, 표면 부근의 입자는 종진동, 횡진동의 혼합된 거동 나타내는 초음파 종류는,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표면파라고 합니다. 여기에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표면에 1파장 깊이 정도의 매우 얇은 층에서 에너지 대부분 집중. 여기에 이제 표면파입니다. 표면파. 크리프파는 없고요. 초음파에서 제일 빠른 게 종파, 그 다음에 횡파, 표면파, 판파 여러 개 더죠. 판파는 다른 말로는 램파라고 합니다. 램파. 표면파는 요 좀 어렵습니다. 레이라이파 조금 발음하기 어렵더라고요. 자, 요건 표면 판파는 램파다. 종파는 엘파. 요 한자로 쓰는데 여러분 어려울 것 같았어요. 엘파. 영어로 longitudinal wave가 엘파입니다. 압축파이고, 왜 압축파냐고 한번 설명했습니다. 초음파가 이제 그 입자가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오는데 이 파동이 앞으로 좀 밀어줍니다. 그럼 앞으로 밀어주는데 뒤로 올 때는 곧 압축이 됩니다. 앞으로 갈 때는 탁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압축파 또는 소밀파라고 합니다. 자, 요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횡파는 여기 안 나오는데 쉐어파, S파라고 합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십시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 17번부터 하겠습니다. 모세관 현상에서 관속
액면 높이가 다른 것은 거의 대부분 액체들은 내려가는데 이게 그 수어는 표면에 있는 장력이 너무 커서 액면 높이가 오히려 장력이 너무 커서 액면 높이가 낮아집니다. 표면 장력이 너무 커서 액면 높이가 낮아진다. 유일하게 수어는 낮아진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기포 누설 시험에서 발포액의 구비 조건으로 발포액의 구비 조건은 틀린 것은 발포액은 뭐냐 하면은 그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기포 누설 시험에서 발포액이 있는데 점도가 높으면 안 된다고 지금 몇 번 나왔습니다. 점도가 낮아야 적심성도 좋고 표면 장력이 작아야만 적심성이 좋다. 시험품에는 영향이 없어야 된다. 요거는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발포액 버블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발포 누설 시험에 사용하는 발포성을 지닌 용액으로 기포를 형성합니다. 기포 형성하는 용액입니다. 글리셀린, 액상세제, 물과 혼합된 물 등입니다. 물과 혼합된 물이다 이라는데 여기는 저 물질입니다. 저 물에도 뭐 계면 활성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글리셀린, 액상세제 그냥 물이라고 알아두십시오. 글리셀린, 액상세제, 물. 물은 그냥 물은 아니다. 뭐 계면 활성제나 이런 거 섞인 물이다. 기포 누설 시험에서 점도가 높으면 시험에 잘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18번. 침투 탐상시험 PT에서 침투액이 시험체 표면 결함으로 침투될 때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적합한 것은 모세관 현상, 적심성, 표면 장력 또는 여기는 있지만은 응집력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 자, 모세관 현상은 뭐냐? 모세관 현상, 적심성, 표면 장력, 표면 청결도, 결함 형상, 개구부 크기. 개구부라는 것은 오프닝인데 결함과 표면이 약간 열려 있어야 된다. 그 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 장력이 계속 나오는데 표면 장력. 자, 물 분자 움직임이 액체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그 액체 내에서 구형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도 물방울의 표면 장력 최소화를 위해 표면적이 제일 작은 입체 도형인 이제 굴을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 요 물방울이 떨어지는 건 그렇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하여튼 표면 장력 우리가 여기서 침투 탐상 시험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여기에 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표면 장력에 대해서는 이제 좀 보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침투 탐상 시험에는 모세관 현상이나 그 다음에 적심성, 표면 장력, 응집력, 뭐 여기에 표면 청결도, 결함 형상, 개구부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꼭 좀 알아두십시오. 19번 침투 탐상 시험에서 적심성 측정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적심성이 잘 적셔진 접촉각입니다. 접촉각이 너무 크면 옆으로 퍼져버립니다. 접어야만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접촉각 작을수록 우수합니다. 즉 접촉각이 90도 이하로 적을 때는 적심성이 좋고 반대로 90도 이상으로 커지면은 적심성이 나빠집니다. 좁은 구간에 들어가려면 이 이게 적심성, 접촉각이 작아야 됩니다. 확장 적심, 부착 적심, 침적 적심성이 있다. 요거는 좀 전문적인데 적심성은 확장 적심, 부착 적심, 침적 적심성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지금 여기에서는 안 나왔지만은 또 어떤 데는 이런 걸 낼 수도 있지 않나 그러셔야 됩니다. 20번 형광 침투액 중 가장 높은 형광 침투액은 요거는 뭐 요거 알아두세요. 연질, 석유계 탄화수, 석유가 주축이 된 탄화수소입니다. 탄화수소입니다. 연질. 석유에는 보면 N과 H라든지 인데 여기 연질 석유계 탄화수소
요게 형광 침투액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이거는 뭐 어차피 이렇게 지금 규격집에도 안 나왔으니까 요런 20번 문제 같은 건 여러분이 유심히 보거나 안 그러면 표시를 했다가 이제 반복할 때 그걸 자기 익히세요. 스스로. 금속 내부 불연소 검출할 때 적합한 검사조합으로 옳은 것은 내부입니다. 방사선 투과 시험하고 초음파 탐상 시험,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중성자 탐상 NRT입니다. NRT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21번 다공질 흡수성 재료 검사에 적용할 수 있으나 검사 신뢰성이나 정확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침투 탐상 시험법. 요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요것도 지금 규격집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휘발성 앱체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다공질 흡수성 재료 검사에 왜 적용하냐면 이게 고기에서 빨리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휘발성 앱체법은 정발이 너무 빨라서 다공질 흡수성 재료에서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짧은 시간에 거기에서 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신뢰성은 떨어진다. 그 다음에 하전 입자 흡착성 이온, 이거는 정전기 탐상시험이다 하는 것 정도 알아두세요. 요거 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사실은 우리 앞부분에 할 때는 규격집 아주 간추려진 그런 내용만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특수하게 쓰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꼭 좀 알아두세요. 신뢰성이나 정확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침투 탐상 시험은 휘발성 앱체법이다 하는 거 알아두고, 하전 입자법은 요거는 정전기 탐상 시험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각종 비파괴 검사 수행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로 볼 수 없는 내용은 공정 자동화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생산 기술 향상.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용접부를 일했을 때 어떻게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결함이 없다면 그 부분이 이제 좀 개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럼 생산 기술이 향상된다든지 또 아울러서 제품 신뢰성이 증가한다든지 제품 안전성 확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비파괴 검사를 수행합니다. 자동화하고 비파괴 검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45페이지네요. 22 침투 탐상시험 재료에서 침투액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내용은 낮은 연화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뭐 어떤 그 주변 상황이나 여기에 휘발 성분들이 많아요. 기름 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잘못해가 인화점이 낮은 인화점은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점성이 침투 속도에 영향 줄 것 맞습니다. 접촉각이 작으면 적심성이 좋다 맞습니다. 휘발 속도 너무 빠르지 너무 빨리 해도 안 됩니다. 그 현상 시간이라든지 침투 시간하고는 보다는 좀 길어야 되겠죠. 너무 빠르면 안 됩니다. 침투액은 인화점 낮은 경우 쉽게 연소하여 폭발합니다. 자, 23번 침투 탐상 검사로 검출이 가능한 결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조품 겹침 맞습니다. 요거 주조품 열간 터짐 용접부 표면 균열 맞는데 주조품 내부 수축공 내부 결함 탐상 UT, RT 중성자인데 이 중에서도 내부에 이런 수축공이나 기공 같은 것은 이 RT가 더 우수합니다. 자, 그 다음 24번. 기온 급강하하면 에어졸, 이게 이제 스프레이식으로 뿌리는 걸 말하는데, 에어졸형 탐상제 압력 낮아져 분무가 곤란해집니다. 검사제의 조치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온수 속에다, 따뜻한 온수 속에다 탐상캔을 넣어 서서히 온도를 상승시키는 사용한다. 다른 것들은 보면은 이거는 가도 말이 안 되고 다는 난로에 하면 이게 폭발하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어, 일단 은 상태에서 온도를 높여도 제 기능을 발휘 못함으로 폐기한다. 이건 아니죠. 그죠? 자, 25번. 수용성 습식 현상제는 A라고 합니다. 수용성 습식 현상제는 물에
백색 현삭 분말, 이걸 현탁 섞어서 사용한다. 이 현탁액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구, 요것도 앞부분에 없었나? 비중계입니다. 비중계. 요런, 비중계, 그러니까 요걸 알아두십시오. 자, 수용성 습식 현상제의 현상액 농도는 비중계로 측정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6번 침투 탐상 시험에서 시험체 침투액 적용한 후 배액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배액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침투액이 건조해버리고 침투 효과가 저하고 세척 처리가 곤란해집니다. 현상이 용이한 것은 아닙니다. 배액시간이 길어지면은 침투액이 건조해진다. 건조해지면은 효과가 저하고 세척 처리가 곤란해진다. 자분 탐상 시험을 적용할 때 적합한 시험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분 탐상 시험 강자성체다. 그죠? 니켈, 코발트 처리다. 그 다음에 자분 탐상 시험에 이용되는 강자성체는 철, 니켈 및 코발트가 대표적이며 이들은 자기 변태점이 존재합니다. 퀴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의 자기 변태는 A2입니다. 철의 자기 변태는 A2가 되겠습니다. 이건 768도씨. 니켈은 여기 약 350도인데 어떤 곳에는 또 358도에 놨습니다. 그렇다고 틀린 게 아니고 실험실 상황이나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오차가 좀 있다라는 걸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코발트는 약 1100도씨, 1180도라고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여기 다 틀렸다고 하면 됩니다. 시멘타이트 A0 자기 변태는 210도씨입니다. 자, 우리 자성체 종류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도 한 번만에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요걸 딱 표시를 했다가 어떤데 궁금하면 이 부분에 와서 탁탁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상자성체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탄이 대표적입니다. 자장작용하지만 자기 비파괴 검사에는 이거 쓸 수 없습니다. 강자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자성체는 금, 구리, 비스무트, 아연 등입니다. 비금속 재료와 같이 자장 전혀 형성되지 않아. 자장 전혀 형성되지 않아 자기 비파괴 검사에는 적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금속 재료입니다. 강자성체, 철, 니켈, 코발트, 호이슬 합금이 대표적이다. 자장 강하게 형성되어 자기 탐상 시험에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이다. 자, 이거 꼭 좀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크롬 몰리브덴 합금강을 기호로 제도에서 표시할 때 제일 앞에 S는 스틸 강이라는 뜻입니다. 스틸 강이라는 뜻이고 C는 크롬이라는 뜻이고 M은 몰리브덴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게 있죠. 여기 C가 탄소라는 뜻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데 이렇게 S, C 다음에 M 있을 때는 크롬이라는 뜻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크롬 몰리브덴 합금강 SCM 재료 절삭한 후 표면을 매끈하게 연사하였다. 다음 중 이 연삭 공정에서 발생한 결함 검출에 가장 적합한 비파괴 검사법은, 이거는 이제 표면을 깎다가고 결함이 생긴 거니까 자분 탐상 시험이나 침투 탐상 시험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46페이지 27번. 현상제가 지녀야 할 특성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해놨습니다. 현상액을 적하기 쉬워야 한다. 맞습니다. 건식 현상제는 투명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다 염색 침투 탐상 시험용 현상제는 백색도가 낮아야 된다. 아닙니다. 염색 침투 탐상제라도 현상제는 흰색이잖아요. 그죠? 백색도가 높아야 됩니다. 낮아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형광 침투액 사용할 때는 자외선에 의하여 형광 발하지 않아야 한다.
자외선은 그렇지. 자외선으로 형광이 날아가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염색 침투 탐상 시험에 사용하는 현상지는 백색도가 높고 적색 염색 침투체와 그러니까 붉은색과 이게 대비가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주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28번 침투 탐상 시험에서 속건식 현상제의 적용법입니다. 속건식 현상. 이거는 분무 붓기 붙일입니다. 분무 붓기 붙이고 침지 담그는 거는 하지 않습니다. 침지 분무 붓기. 분무 붓기 붙일입니다. 분무 붓기 붙이고 침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관련 지시 발생하는 것 중 발생 유형이 다른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것은 주조품 거친 표면, 프레스 압입부, 키, 홈부, 스플라인. 여기에서 주조품 거친 표면이 다른 세 가지하고 다릅니다. 무관련 지시, 의사 지시에 가짜 결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주로 프레스 압입부, 키, 홈부, 스플라인은 가공에 의한 인공흠이지 실질적인 결함이 아닙니다. 주조품의 거친 표면은 표면 전체에 걸쳐서 미세하게 나타나는 의사결함인 부정 모양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29번 침투 탐상 시험에 관계되는데, 자, 요 순서를 우리가 잘 한번 봅시다. 전 처리, 침투 처리 어느 공정에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제거 처리, 현상 처리, 관찰, 후 처리 여기에 맞는 방법을 해놨습니다. 자, 전 처리, 그 다음에 침투 처리, 제거 처리.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침투 처리는 제거 처리를 먼저 합니다. 용제 제거성이라는 말이 가와 나 두 곳이 나와 있네요. 용제 제거성, 염색 침투액과 형광 침투액입니다. 그래서 염색 침투액은 VC가 된다, 그죠? 용제 제거성 형광 침투액도 FC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전 처리, 침투 처리, 제거 처리였어요. 제거 처리를 한다는 거는 여기에 C가 들어가줘야 돼요. C가 여기 있죠. 밑에도 있습니다. C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C가 들어간 것은 가와 나뿐입니다.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 가가 맞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외선 조사 장치라든지 이런 과정이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번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또 현상 처리되면 왜 또 나번은 아니냐면 수현탁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또 W니까 현상하고 나서 또 뭐를 해줘야 되냐면 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제 요 이제 과정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렇게 문제 풀이를 해야 됩니다. 자, 자기 비파괴 검사에 사용된 용어와 함께 사용하는 단위로 잘못된 것을 내놨습니다. 자속 밀도는 WB per M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속 밀도는 뭐냐면 B요. WB 웨버입니다. 웨버 per 제곱미터를 쓴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데 여기 틀렸습니다. 30번 자, 침투 탐상 시험 방법 침투 지시 모양 분류해서 기름 베이스 유화제 B와 형광 침투액 함께 사용할 때 유화 시간 규정으로 옳은 것은 그 밑에 있는 기름 베이스 유화제 사용할 경우 형광법은 3분 이내, 염색법은 30초 이내 적용하고 물 베이스 유화제 D 사용할 때는 형광이든 염색법이든 모두 2분 이내의 시간을 적용한다는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디가 맞는지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유화제를 적용한 후 3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여기 맞습니다. 자, 내부 기공의 결함 검출에 내부 기공이 주물할 때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부 기공의 내부 기공의 결함 검출에 가장 적합한 비파괴 검사는 방사선 투과시입니다. 방사선이 제일 우수하다.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음향방출시험 아직 우리가 안 나왔다, 그죠? 음향방출시험은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에 결함 탐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것을 알아주세요. 자, 여기까지 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